저는 JMB 푸드 컨설팅 제일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 및 포스트 코로나 수출 전략으로 약 30분의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LA 쪽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현재 식품 쪽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식품 규정에 관한 그 성공 가이드를 작년에 썼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과연 우리의 어떤 개인과 기업들이 어떻게 뉴 노멀을 맞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달에 책이 출판됐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발표하는 포스트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있는 식품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산업 기반이나 개인들의 삶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변화를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 키워드로 많이 쓰고 있는 4차 산업이라는 어떤 그 변화의 큰 키워드가 있고,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뭐 자동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서 산업 구조들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식품 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변화의 물결에서 지금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큰 이제 어떤 변화의 직격탄을 이제 맞게 하는 계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떤 비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품 업계도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를 인해서 바뀐 그런 뉴 노멀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트렌드를 따라갈지, 그게 큰 이제 성공 요인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경기라는 게 이제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주기적인 순환 구조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에 뭐 세계 경제는 뭐 미국은 괜찮았어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 한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 뭐 이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과연 이게 이제 대공황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그런 외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변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점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 측면이나 제품을 개발할 때 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상당히 이제 변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 규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식품안전화 현대화법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제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법들이 이게 까다로워지고, 이게 법이 까다로워지면 당연히 이제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게 요건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면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보호 무역으로 인한 그런 수출 제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 규정의 변화 틀에서 얼마나 그런 한국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맞추는가가 큰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바꾼 미국 식품, 여러 요소들이 있고 뭐 어떤 결과들이 많은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어떤 증가 그래프예요. 그래서 원래 온라인 자체가 이커머스가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 상승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그 여기 뭐 4월 달까지 기준인데 약 갑자기 뭐 10%대인데 27% 늘었죠. 아마 지금 5월, 6월이니까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원래는 어떤 온라인 증가세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촉매 역할을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식품 소비 그 유통 채널들을 보면 지금 이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타겟, 월마트, 코스코, 뭐 홈디포, 로스 사실 식품 쪽은 이제 왼쪽에 세 개인데 여기 이제 소비 되는 이제 그 온라인 세일즈 성장세를 보니까 올해 1, 4분기 지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특히 여기 맨 왼쪽에 녹색 표시가 타겟이라는 이제 그런 미국의 그 그로서리도 팔고 이제 잡화도 파는 그런 온라인 리테일러인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성장을 했는데 뭐 타겟보다는 덜하고요. 그리고 코스코도 많이 온라인으로 했고 뭐 홈디포하고 로스는 여기는 이제 뭐 건축 자재나 이제 미국인들 DIY 제품들 파는 그런 건축 자재 파는 데인데 그래서 미국 각 채널을 봐서도 기존의 오프라인 그 비즈니스보다는 온라인 쪽 채널로 굉장히 이렇게 시프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각그 구매자들이 소비의 어떤 행태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변화 보시면 집에서 뭐 요리를 해 먹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벌써 뭐 85%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했죠. 그리고 뭐 집에서 스낵을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스낵을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된 거로는 뭐 농산물 같은 거 더 씻어 먹겠다.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 식품에 대해서 식품 안전이나 그다음에 안전한 그뭐 몸에 좋은 그런 제품을 소비하겠다. 그리고 뭐 프리메이드 밀, 그러니까 밀키트 같은 거죠. 그런 거 많이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덜 먹고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도 먹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소비자는 몸에 덜 해로운 걸 먹겠다. 뭐 이제 그런 설문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큰 변화는 집에서 이제 해먹는 게 많아졌고, 스낵 같은 아이들이 먹는 그런 뭐 간식 같은 스낵류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구매자들이, 미국의 구매자들이 어떤 구매 요인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첫째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맛이죠, 테이스트.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뭐 건강한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편리한지, 맨 마지막인 게 이제 환경 친화적인지, 뭐 지속 가능성 있는 제품인지.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을 보면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1사분기 보니까 뭐 맛도 좋아야 되고 프라이스 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편리성을 좀 이렇게 찾는 거는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건강에 대한 거나.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어떤 맛도 중요하고 이제 가격도 뭐 싼 게 좋겠죠. 그래서 가격 요인이 크고 요 맨 밑에 거를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찾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어떤 그 팬데믹도 이런 환경 오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점 기후 온난화되고 그러는 바이러스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이런 소비층들이 이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더 찾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비 패턴 중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제품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작지만 보면 어떤 제품 자체가 주는 가치, 그 다음에 노스텔지크에서 이제 뭐 미국이 옛날부터 뭐 소비했던 그런 향수적인 제품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키포인트는 플랜트 베이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줬던 거하고 맞물려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이제 플랜트 베이스, 그 육류 대체 식품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가 이제 육류 공장을 이거는 이제 뭐 이센셜 비즈니스다 해가지고 공장을 계속 가동시켰어요. 거기서 공장에서 막 전염자도 나오고 죽고 그랬는데, 근데 과연 이런 육류 소비하는 게 현명한지, 과연 코로나를 계기로 더 이렇게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소비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플랜트 베이스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이제 뭐 많이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이런 냉동식품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여기서 다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육류는 100%, 굉장히 많이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외식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냉동식품 같은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보면 다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언택트, 이제 비대면 사회죠. 그래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반면에 집에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비만 환자라든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또 그런 헬스푸드를 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택근무 하니까 집에서 해먹는 것들, 그런 굉장히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육류대체, 그다음에 뭐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회사 자체가 어떤 좋은 회사인지 그런 인증을 찾는 소비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뭐 아직 한국에는 흔치 않은데 이제 B 코퍼레이션이라는 인증도 있고, 그다음에 스메타 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인증을, 스메타 인증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찾는 소비자들도 있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미국은 한국처럼 원래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뭐 피자 정도. 근데 지금 코로나 계기로 굉장히 이게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미국에는 뭐 우버이츠나 도울대시, 뭐 포스트메이트, 그런 이제 앱들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주가도 많이 뛰고, 앞으로도 이게 많이 이제 증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독 경제인데, 사실 이제 뭐 구독 경제란 게 주로 이제 컨텐츠나 뭐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독 경제가 식품 쪽에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컨설팅 하는 업체도 이 스낵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고객들한테 뭐 일정을 받고 뭐 식구들 구분과 뭐 돈을 받고 매번 색다른 그 전 세계의 스낵을 이렇게 패키징을 보내줘요. 그럼 그거를 맨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거를 트라이를 해보고, 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뭐 육류 쪽, 뭐 비건 제품, 뭐 커피, 와인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국도 뭐 그런 밀키트나 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속 경제가 굉장히 또 하나의 떠오르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조리식, 그래서 밀키트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증가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시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미국의 NIM에 3월에 큰 이제 엑스포 웨스트 쇼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전시회 이제 부스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면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는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식품 이제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고민이 클 텐데,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전시회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마케팅하는 거에 좀 더 주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온라인 이제 증가 추세, 이제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도 아침 시간에 보통은 뭐 시리얼을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다든가 뭐 그런 정도였는데, 요새는 이제 아침 식사할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이제 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제조 측면인데, 지금 식품 원료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아마 식품 원료의 그런 수급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뭐 식품 쪽에 특히 미국은 이제 뭐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공정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육류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에 취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나마 사람 손이 갔던 것도 이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Z세대의 부상. 이제 그 세대가 점점 밀레니얼 세대에서 Z세대로 이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대, 10대 후반 그 Z세대들이 어떤 소비의 중심축으로 나오면서 이 Z세대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뭐 인종차별 문제로 시위가 이제 발생하고 뭐 블랙 라이브스 뭐 매러 해가지고 뭐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 주축이 이제 Z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Z세대의 여기 표에 보시면 밑에 핑크색이 이제 Z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종의 중심이 될 건가 구성하는 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Z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뭐 어떤 공정, 정의, 그다음에 뭐 친환경 그런 거를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제품 자체가 친환경적인 뭐 요소도 있어야 되고 기업 자체도 좀 이런 사회적 책임과 환경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일단 뭐 메인스트림은 원래 뭐 이런 최근에 키토 제품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이제 다이어트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지방 제품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키토 관련된 제품이 검색을 해보시면 미국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큰 떠오르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콜라겐 제품, 콜라겐 제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건강, 특히 이제 미용 생각하는 20대들 생각해서 많이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 이제 프로바이오틱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육류 자체, 이거는 코로나 전에도 상승세인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이 비욘드 밋,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식품 이게 이제 그 육류 공급이 많이 이제 이게 뭐 각 뭐 수요가 이게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육류 대체 쪽에 굉장히 주가가 뛰었고,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독해서 먹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이제 CBD 제품들, 이게 뭐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식품 쪽에, 특히 건강식품 쪽에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기존에 한국에 뭐 인기 있던 제품은 이제 주로 대기업 위주로 뭐 만두, 그다음에 라면류,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김치, 그다음에 이제 스낵류, 그다음에 김은 굉장히 이제 뭐 인기 있는 품목이죠. 그래서 뭐 코스코나 온라인 같은 데 많이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치킨이나 뭐 핫도그 그런 뭐 떡볶이 분식 같은 거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이제 뭐 미국 젊은이들한테 지금 이제 인기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 이게 사실은 뭐 식품이 사실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대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한 지 뭐 20년 이렇게 되고 그래도 사실 최근에 이렇게 빛을 보고 그랬어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한류 열풍 그런 게 많이 또 작용하고, 또 이런 뭐 코로나 이후에 K 방역, 한국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수출 전략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제 쉬운 방법은 온라인 진출이 그나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SNS 광고 다양한 진출 전략. 예전에는 이게 뭐 매스 마케팅해서 뭐 광고를 뭐 TV나 이런 데 뭐 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존의 미디어 채널이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게 뜨다 보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스 마케팅, 그래서 그런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접촉해서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전략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적어놨는데,
이게 옛날처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인구들이 있고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 그 타겟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타겟을 세분화해서 너무 큰 타겟을 해놓으면 이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타겟을 시작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통한 광고. 의외로 한국 제품들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 보면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광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의 그런 구글 애드나 그런 광고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식품 전시회는 옛날에는 이런 데 통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이 좀 이렇게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어떤 이벤트성보다는 좀 그런 뭐 미디어나 SNS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식당 안에서 음식 못 먹기 때문에 뭐 투고하는 그런 것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도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하는 형식의 그런 좀 기존의 전통적인 진출보다는 좀 이렇게 온라인과 뭔가 이렇게 패키지 푸드로 가는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 간략하게 미국 인구 구성 비율인데, 뭐 아직까지는 백인이 제일 많겠지만 추세가 점점 백인 비율이 줄고 아시안하고 히스패닉의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인종별로 공부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지만 이제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30대, 40전, 그 세대인데 이 세대도 굉장히 이제 뭐 그런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어떤 소비 행태보다 다른 행태들을 보이고 있죠. 이 마케팅 하는데 밀레니얼을 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일단은 앞에는 이제 제가 그 미국 절차, 그 미국에 진출하는 전략을 살펴봤어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하느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 제가 이제 미국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제가 플로우 차트인데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공장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 성분이 미국에 허용된 성분인지, 그래서 다 제품 개발하고 수출했는데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뉴트리션 팩트, 미국의 뉴트리션 팩트인데 또 포맷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포맷으로 가야 되고, 저산성식품, 산성식품은 SID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제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산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해산물 햇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된 햇삽 플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뭐 헷갈리는 거는 김은 미국에서 수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식품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일반 식품은 최근에 이제 그 CGMP가 생겨서 피지마가 생겨서 이게 이제 인간용 식품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문서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를 있어서 거기에 또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미국에 수출할 때는 육류 성분이나 이런 계란, 우유 같은 게 있으면 USDA 허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요. 닭고기 또한 수출이 되긴 되는데 허가된 공장에서만 돼요. 근데 그 허가된 공장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육류는 체크를 하시고 USDA 관할이니까 퍼밋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수입자가 또 하는 뭐 FSP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수출하시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아마존으로 수출을 하시면 아마 아마존의 그 요구사항이 FSBP 에이전트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미국에 생긴 피지마라는 7개의 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용 식품, 휴먼 푸드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애니멀 푸드에 대한 거, 세 번째는 프로듀스 룰에 대한 거, 네 번째는 위생적인 운송, sanitary transportation, 다섯 번째가
FSVP,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제3자 인증 제도. 이거는 이제 좀 자발적이나 FDA에서 직권으로 필요시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은 푸드 디펜스인데 이제 그 테러로부터 어떻게 식품 제조 시설을 방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부 불만자로부터 어떻게 공정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통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시는 파트너의 그 수입자가 보통 FSVP 때문에 그런 관련된 서류를 요구를 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뭐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납품을 하시면 큰 리테일러 업체들은 이 FSVP 서류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요. 그래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서류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수업을 그러니까 한국의 PCQI도 수업이 있는데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고 그런 좀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 인간용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Prevent Control for Human Food.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의 PCQI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잘 들으시고 관련된 식품안전 계획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그 햇삽이 있으면 굉장히 유사한 법이에요. 그래서 햇삽 가지고 약간 수정만 하시면 이 법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게 식품 수출이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땅도 넓고 인종도 다양하고 이게 뭐 아직까지 한국 음식이란 게 굉장히 소수 인종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온라인이 발달하고 아마존이 발달하면서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본물처럼 많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나 특히 이제 K-팝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면 크게 투자해서 뭐 공장도 짓고 마케팅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 예산적인 부분에 부족하다면 온라인이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존 쪽으로 많이 하시고 대신 이제 법규 규정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미리 좀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 진행된 다음에 뭐 통관이 안 됐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최근에 아마존에 뭐 이제 제 아는 업체인데 판매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프랍 65라는 이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있으면 워닝 사인을 붙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제 소비자 단체한테 공익소송이 당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송장을 경고장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법 자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법규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고 마케팅하고 영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슬라이드나 제가 강연했던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비즈니스 많이 또 성공을 하셔가지고 좋은 또 결과 있길 또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또 소식으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